안녕하세요. 한약사 광남원입니다. 오늘은 구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널리 알려진 약재고 유명하신 분들이 하신 이야기들도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구기자가 간이나 신장에 좋고 눈에 좋고 비타민이나 베타인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다른 곳에서는 안 들어본 이야기, 실제 한약사 업을 하면서 겪는 디테일한 이야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의학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건강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기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기자는 중국이나 동양권의 한약재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서양권에서도 미란다커나 마돈나 같은 유명 인사들이 즐겨 먹는다고 해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서양권에서는 고지베리나 울프베리, 붉은 다이아몬드라고도 부르는데요. 고지베리는 원래 구기자의 중국식 발음이 이기 때문에 이 발음이 이제 고지베리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늑대들이 좋아해서 울프베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늑대들이 무리지어 사는 곳에 보면 꼭 구기자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동양권에서는 구기자는 3대 명약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인삼과 그리고 적화수, 구기자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명약으로 치는데요. 화소 같은 경우는 적화소를 말하는 겁니다. 약재 명에서 보는 것처럼 이 숫자는 머리 숫자고요. 오는 까마귀 오거든요. 이 약재를 오랫동안 먹게 되면 늙지 않고 머리가 까매진다 하여서 하수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구기자 역시 여러 가지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죠. 어떤 중국의 한 관리가 지방을 가고 있는데 15세 정도 돼 보이는 한 소녀가 90세 정도 되는 노인을 혼내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고 어찌된 일로 이렇게 노인을 혼내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15세 소녀가 이 노인은 나의 증손자인데 아주 명약이 있는데 이 명약을 먹지 않아서 이렇게 늙어서 걷지도 못하고 귀도 잘 안 들린다. 그래서 내가 혼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당신 몇 살이냐? 그 어린 15세 정도 돼 보이는 소녀가 하는 말이 나는 372살이다 라고 해서 그 구기자를 오랫동안 먹었더니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였다. 이런 전설도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인삼, 하수, 구기자를 3대 명약이라고도 하고요. 또 3대 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의보감 3대 처방, 명방, 3대 처방이라고 해서 공진단, 경옥고, 오왕청심원을 3대 명방, 3대 처방이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것들은 꼭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서 찾던 불로초 중에 하나가 구기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기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광을 받고 젊음을 유지하는 약재로 오랫동안 쓰였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기자의 기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는 가지과고요. 이 가지과 식물들에는 토마토나 고추, 담배, 감자, 우리가 많이 약용으로도 쓰이고 식량으로도 쓰이는 식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지과의 식물들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트로판이라던가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의약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독성이나 환각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감자에 싹이 나면 그 싹이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제하고 먹으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토마토도 한참 구토나 설사 때문에 파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요. 토마토가 덜 익기 전에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많으면 이것들이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 입장에서는 토마토가 다 익기 전에 다른 동물들이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 물질이나 어떤 독성 물질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덜 익은 토마토에서 조금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성숙이 되면 토마틴 성분들이 자연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나 고추, 구기자의 안을 보면 노란색 씨앗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가지과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기자를 생육하는 조건을 보면 일조량이 풍부한 고산지대에서 주로 생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청양의 칠갑산에서 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티벳이라던가 중국에서도 영하지방, 이 높은 고산지대에서 많이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약재의 약효를 볼 때 척박한 환경에서 더 좋은 약효를 지니게 된다고 이야기들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구기자도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한 환경 속에서 그것을 견디는 어떤 생존식물입니다. 그런 험한 환경에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성분들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녹용을 이제 러시아산 녹용을 원용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녹용으로 치는데요. 왜냐하면 이 녹용은 따뜻한 성질인데 러시아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이 추운 곳에서 이 따뜻한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약효를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종에 아니면 산호에 가물치 같은 거 많이 구워 먹는데요. 이 물속에 사는 생물이 이 물들을 다 먹으면 얼마나 붓겠어요. 그래서 이 붓기를 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물치도 물속에서 계속 생존을 위해서 물을 빼내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약재로 사용을 하는 게 많다. 알로에 같은 경우도 척박한 사막 같은 데서 충분한 수분을 머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분감, 보스,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구기자는 보통 국산은 청양산이나 진도산을 많이 쓰고 중국에서는 영하 지방의 구기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진도나 청양 같은 이 국산은 굉장히 좀 진 붉은색이고 그 안에 보면은 노란 씨앗들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씨알도 중국산에 비해서는 조금 얇고요. 근데 중국산은 보면 굉장히 과육이 두껍고 붉은빛도 강하고 그다음에 육질도 단단하면서 진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맛도 보면 국산 같은 경우는 약간 아린 맛이 나는 반면에 중국산 같은 경우는 단맛이 아주 강합니다. 보통 어떤 지방의 특산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약재 같은 경우도 도지약재라고 해서 그 지역 약효가 뛰어난 약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영하지방의 도지약재가 바로 구기자가 되겠습니다. 구기자 껍질인 지골피도 있고요. 여기가 일조량이 풍부하고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기자가 생육하기에는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품질도 가격 차이가 3배인데 3배가 떨어진다?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영하산 구기자가 효과나 품질이 조금 더 뛰어나다고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구기자를 기르다 보면 병충해라던가 탄저병 때문에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탄저병 같은 경우가 이제 7월 중순이나 8월 중순에 비도 많이 오고 이제 습하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잘 퍼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맛이 강한 약재다 보니까 병충해나 벌레도 잘 먹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농법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농약을 좀 많이 쓴다는 이슈들이 조금 있어요. 국산도 그렇고 중국산도 그렇고. 다음으로 구기자의 성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기자의 지표 성분으로 보는 것이 베타인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베타인 성분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의 내장과 복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특히 간세포에서 지방 축적을 방지하기 때문에 지방간에도 좋고 또 간세포 재생이나 간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숙취해소 음료를 먹기 위해서 약국에 가면 숙취해소 음료에 앰플하고 알약 또는 가루약 같은 것을 많이 주는데요. 여기에 앰플을 타주는 성분이 베타인입니다. 빨리 술을 해독해서 깰 수 있도록 베타인하고 아르기닌 같은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이제 지방 대사에 도움을 많이 준다, 간에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비타민 A라던가 베타카로틴, 지아얀틴 이런 게 보통 우리가 눈에 좋다고 보는 성분들이죠. 나머지 다른 비타민들, 비타민 B, 비타민 C 그리고 각종 미네랄, 철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에
영양소를 듬뿍 줘서 간이 조금 더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준다 라는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기자의 효능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항산화, 항노화 작용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 건강에 좋다. 세 번째, 간 건강에도 좋다. 네 번째, 당뇨병에도 좋다. 이 한방적인 개념으로 당뇨병은 소갈이라는 병증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물론 이 당뇨병에 좋다는 것이 현대의학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낮춰준다라는 게 실험을 통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었지만 이 소갈증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은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피부 건강에도 좋다. 이 피부 건강이면 주로 건조한 피부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한의학적으로 구기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성미와 기경, 효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미라는 것은 성질과 맛을 뜻하는 건데요. 성질은 이게 찬 약이냐, 평한 약이냐, 따뜻하거나 뜨거운 약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맛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기자는 성질은 평하다. 그런데 서적에 따라서 차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따뜻하다라고 표현하는 서적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서적은 평하거나 약간 서늘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은 달다. 이 단맛 자체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시켜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보호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기자 같은 경우는 약간 아린 맛이 있긴 한데 중국 구기자는 단맛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귀경이라는 것은 약이 오장, 간신, 비패, 신 이 5장 중에 어느 장부로 가서 작용을 하느냐를 보는 것인데요. 주로 구기자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 그리고 신, 콩팥에 주로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평하거나 한 서늘해서 보음, 보호양이 모두 가능하지만 주로 보험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그래서 소양인 약재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평평하게 보호하려면 조금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약들도 평한 것들은 이제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완만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준열하다고 하죠. 이제 한약도 아주 강력하게 빠르게 작용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기자는 평하면서 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한방에서는 신장을 어떻게 보냐면 생식 능력이나 성기능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뭔가를 적셔주는 느낌이죠. 자보, 간신, 촉촉하게 보호해주면서 간과 신을 도와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익정명목, 정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귀하고 정밀로운 물질이다 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정액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호르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더해주고 명목, 눈을 밝게 해준다 라는 이제 효능이 있고, 그래서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허리나 무릎 이런 하체나 하초는 신장에 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뼈 같은 경우도 신장이 관장을 한다라고 보고, 몸이 무기력하고 피곤할 때 그리고 피로가 많이 하여서 기침이 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갈, 이 당뇨와 유사한 증상들, 목이 많이 마르고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소변을 보게 되는 이런 증상들, 소갈증, 당뇨 같은 데 좋고, 이 유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액,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 정액을 붙들고 이렇게 잡아두는 능력이 떨어지면 정액이 조금씩 이렇게 새어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정인데, 정력이 소위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유정 증상에도 구기자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 쪽으로 작용을 하게 할 때는 보통 국화라던가 한방명은 간국이죠. 진려자 또는 석결명 같은 약재들과 배합해서 많이 쓰는데요. 이 눈은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간의 상태를 볼 때는 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라고, 그래서 간과 눈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후 한 4시나 뭐 5시 정도에 눈이 충혈되고 뻑뻑하고 건조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람들 간에 열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초음파를 할 수도 없고 버프 CT를 찍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장기에 어디가 안 좋았을 때 어느 부분이 안 좋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장기를 바깥의 어느 신체 부위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자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과 눈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 이 신장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찰을 해본 결과, 신장의 상태는 모발이나 아니면 얼굴빛 그리고 귀의 상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발이 푸석푸석하고 얼굴이 까맣고 초췌하다거나, 아니면 귀가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 귀의 색깔이 뭐 좋지 않다거나, 귀가 너무 딱딱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장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신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허리나 뭐 무릎 같은 하초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뼈를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나 생식 능력, 그리고 성기능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약재들 중에서도 끝에 무슨 자로 끝나는, 예를 들면 오미자, 뭐 구기자, 복분자, 차전자, 토사자 뭐 이런 약재들은 그 안에 굉장히 생명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난임이라던가 갱년기라던가, 남성분들의 동력 감퇴나 뭐 정액 감소증, 이런 증상들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신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죠. 구기자의 효능을 예전 황도연 또는 뭐 황도순 선생님께서 지으신 방학화편이라는 한의학 서적에서 표현을 한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학화편은 동의보감과 견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서적인데요. 그 약재들의 효능을 노래처럼 이제 약성가라고 해서 짧고 굵게 표현을 해 놓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를 한번 보면, 구기, 가문, 첨, 정수. 구기자는 달고 성질이 따뜻하다고 표현했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서늘하거나 아니면 평하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과 수를 다한다. 이제 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호 물질, 뭐 호르몬이라던가 정액이라던가 굉장히 몸속에서 귀한 물질, 그리고 뭐 골수라고 쉽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더해주고, 명목, 거풍, 양사, 기. 그래서 눈을 밝게 해주고 이제 풍을 막아주고, 외부에 어떤 바람이 든다고 하잖아요. 이런 풍이 든다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양사가 일어나게 해준다. 이제 양사라는 것들은 이제 뭐 남성의 양기로 볼 수도 있겠고, 뭐 음경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방학화편에서는 약성가로 표현을 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구기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기 전에 먼저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 구기자는 약재 분류상 보험약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살찌는 약, 뭐 입맛 좋게 하는 약, 보하는 약, 보약만 주로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한약은 보약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땀을 내주는 약, 설사를 시키는 약, 해독시켜주고 아주 찬 약, 아니면 뭐 담이나 습을 없애주는 약, 방향성을 갖는 약,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구기자는 보하는 약이면서 음을 보하는 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밑에 표를 보시면 이 빨간 기둥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습니다. 음과 양이 균형 있게 발달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오른쪽 빨간 기둥을 보시면 음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양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양이나 어떤 물의 기운은 주로 위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쪽으로 열감을 느낀다거나, 볼에 홍조가 있다거나,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잘 느끼고 예민하고, 또 눈은 충혈되고 건조하고 입이 마르고, 그다음에 기침을 하더라도 주로 마른 기침을 하고 피곤을 많이 느끼면서 피부도 건조하고, 이 하체 쪽 증상을 보면
무릎이나 다리에 힘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유정 증상, 그 정액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양이 많아 보이는데 이때 양은 진짜로 많은 게 아니고 양은 열이라고도 볼 수 있고 화라고도 본다고 치면 진짜 열이 아니고 허열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음이 부족해서 생긴 허열 또는 허화니까 실제로 뭐 체온계는 잡히지 않아도 본인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는 음을 채워서 해결을 해야지 양기를 깎아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음약 같은 경우는 보습제 아니 몸을 촉촉하게 또는 서늘하게 해주는 뭐 에어컨 내지는 엔진오일 같은 역할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구로 잘 표현한 것이 무지불한시 무수야. 식혀도 식지 않는 것은 물이 없어서이다. 또는 뭐 장수지주의 제양광, 물을 보태서 화를 제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물의 용량이 굉장히 많으면 천천히 따뜻해지고 천천히 식지만 양이 조금밖에 없다면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잖아요. 그래서 이 물의 양을 좀 늘려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동의보감을 보면서 동의보감에서 구기자를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는 오랫동안 먹으면 몸이 가뿐해지고 늙지 않으며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고 오래 산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젊음을 유지하게 해준다. 구기는 줄기의 껍질, 지골은 뿌리의 껍질, 구기자는 빨갛게 익은 열매를 반드시 쓰는데 잎도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구기와 지골과 구기자 그리고 잎 이 네 가지를 따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뿌리, 줄기, 잎, 씨를 다 먹을 수 있다. 연한 잎으로 국을 끓여 먹거나 나물을 무쳐 먹을 수도 있다. 껍질과 열매를 가루내어 꿀로 반죽한 다음 환약을 만들어 늘 먹는다. 또 술에 담갔다가 그 술을 마시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청해안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봄철 같은 때 구기자 순을 또 많이 요리를 해서 먹는다고도 하고요. 잎도 먹는다고 하고. 그리고 보통 한의학 서적에 보면 구기자 같은 경우는 탕제나 환제로도 분말로도 많이 먹었다고도 하지만 술로도 많이 담가서 먹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술로도 유효 성분들이 잘 추출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께서 구기자를 고 또는 뭐 진액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보내주셔가지고 먹고 있는데요. 먹기가 꽤 괜찮습니다. 뭐 피로감도 좀 덜한 것 같고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기자는 전기를 보한다, 환약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술에 담갔다가 먹기도 하는데 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기자가 오로칠상과 여러 가지로 쇠약해진 것을 치료한다. 구기자 뿌리 껍질, 지골피와 잎, 씨 등도 다 효과가 같다. 다 허루를 치료한다. 여기서 볼 거는 이제 오로칠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오로는 오장이 허약해져서 생기는 어떤 허로를 5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심장이 뭐 피곤하면, 폐가 피곤하면, 뭐 간이 피곤하면, 비장이 피곤하면, 신장이 피곤하면 뭐 상한다, 뭐가 상한다, 뭐가 상한다. 예를 들어서 실현될 수 없는 일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기로가 되는데 그 증상으로는 배가 창만하고 음식을 적게 먹는다. 병이 심해지면 토하고 설사하며 살이 빠지고 팔, 다리가 나른해진다. 그래서 비장과 관련된 허루증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칠상이 나오는데 칠상은 주로 남자가 신기가 허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음부가 차다든지 음경이 일어서지 않는 것, 뱃속이 당기는 것, 정액이 절로 나오는 것, 정액이 적은 것, 정액이 희박한 것, 소변이 잦은 것, 이 7가지 증상을 칠상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로와 칠상증에 구기자, 구기자 뿌리껍질, 지골피죠, 잎씨 등이 다 효과가 좋다. 이런 허루들을 치료한다고 동의보감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씨와 껍질은 술을 만들어 먹거나 한약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그래서 원래 이 구기자를 먹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한 문구를 보면 1월에는 뿌리를 캐서 2월 달에 달여 먹고 3월에는 줄기를 잘라서 4월에 달여 먹고 5월에는 잎을 따서 6월에 차로 끓여 마시고 7월에는 꽃을 따서 8월에 달여 먹으며 9월에 과실을 따서 10월에 먹는데 이렇게 구기자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 전체 잎과 줄기와 뿌리와 열매 모두 먹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잎은 국을 끓여 양념을 두고 늘 먹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위들도 약용으로 또는 음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동의보감의 문구입니다. 다음으로 동의보감은 성질은 차고 평하다고도 한다. 보통 이제 평하거나 약간 서늘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맛은 쓰며 사실 쓴맛보다는 아린맛 내지는 단맛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귀엽다. 내상으로 몹시 피로하고 숨쉬기도 힘든 것을 보하며 힘줄과 뼈를 든든하게 하고 양기를 세게 하며 오로 칠상을 낫게 한다. 경기를 보하며 얼굴빛을 젊어지게 하고 흰머리를 검게 하며 눈을 밝게 하고 정신을 안전시키며 오래 살 수 있게 한다. 앞에 나온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지선 또는 선인장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구기자는 신선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봄과 여름에는 잎을 따고 가을에는 줄기와 열매를 딴다. 오래 먹으면 다 몸을 가볍게 하고 기운을 나게 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구기자의 열매 또는 뿌리 껍질 그리고 잎을 먹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잎으로 국이나 나물을 만들어 먹으면 아주 좋다. 빛이 희고 가시가 없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구기자 같은 경우는 봄철에 주로 이제 순 많이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줄기는 구기, 뿌리는 지골이라 하는데 국이라면 줄기에 껍질을 써야 하고 지골이라면 뿌리에 껍질을 써야 한다. 그리고 국이 자라면 그에 벌건 열매를 써야 한다. 이것은 한 식물에서 쓰는 부분이 세 가지라는 뜻이다. 그 줄기 껍질은 성질이 차고 뿌리 껍질은 몹시 차며 구기자는 약간 참으로 성질도 세 가지다. 그래서 뿌리 껍질이 가장 차다고 표현했네요. 이 뿌리 껍질이 가장 차면 어디에 쓰는지는 잠시 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서지방의 구기자는 앵두 같으며 씨가 적어 맛이 매우 좋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구기자가 과육이 조금 더 많고 노란 씨앗이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끓여봤을 때 구수하고 단맛이 조금 더 좋고요. 좀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지골피의 성미와 기경, 효능입니다. 지골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기자 나무의 뿌리 껍질을 지골피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한하며 감하다. 성질이 차고 맛은 달다. 아까 구기자가 평이었다고 한다면 지골피는 약간 차다, 더 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귀경은 간과 신장에 작용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얘는 폐에도 작용을 한다. 효능은 양혈제증, 피를 서늘하게 시원하게 해주고 뭔가 찌는 듯한 것들을 제거해준다. 청폐 강화, 폐를 맑게 해줘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화를 내려앉혀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정증이 골증도한이라고 그래요. 골증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얼핏 말씀했지만 뼛속에서부터 찌는 듯한 열기가 이렇게 밖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도한은 내가 자는 사이에 막 땀이 막 도둑도에 땀 한자거든요. 그러면 몸이 얼마나 이렇게 푹 찌는 듯한 열기로 가득 찬 상태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차가웠고 시원한 약으로 이거를 식혀줘야겠죠. 그래서 골증 같은 경우는 아까 신장은 뼈와 관련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장에 열이고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지모라던가 목단피 같은 약재들을 같이 배합해서도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은 원인이 이렇게 음기가 부족하고 혈기가 영양되지 못해서 이제 골수가 고갈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을 쓰는 겁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지골피를 어떻게 받냐? 골증, 뼈가 달아오르는 것을 낫게 한다. 달여서 늘 먹으면 좋다. 근데 약간 차 성질이 있다고는 이야기했죠. 골증으로 살이 뜨거운 것을 치료하는데 피에 열을 내리고 뼈를 시원하게 한다. 지골피를 썰어서 한 번에 12g씩 물에 달여 하루 두세 번씩 먹는다.
소가를 치료하는데 물에 달여 먹거나 잎을 따서 즙을 내어 마신다. 구기자 같은 경우도 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강화시킨다, 낮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소갈증을 바라보는 한약의 관점은 음이혀에서 열이 발생하는 증상들을 소갈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갈을,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음을 보충해 주고 이제 촉촉하게 적셔주는 약재들, 보험제들을 주로 많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족소음경과 수소양경에 들어가서 땀이 나는 골증열을 낫게 한다. 피부열을 잘 풀리게 한다. 골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족소음경이라는 것은 이제 족소음 신경에서 신장과 관련된 이제 경락, 그리고 수소양경은 이제 수소양 3초경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기자나 지골피는 뭐 성질이 평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가릴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사실열, 나쁜 기운들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열이 나는 사람들. 아주 쉽게 생각하면 감기죠, 감기. 감기 걸린 사람들은 먼저 그 감기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서야 또 이런 보약을 쓰든 다른 약을 쓰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약에 따라서 이런 바깥의 나쁜 기운도 풀어주고 보도 같이 해주는 치료 방법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외사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풀어주고 실열이 있다면 이런 열을 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후에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비허습체, 이 비장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장은 음식을 먹으면 이 기운을 이제 팔다리 전신으로 이렇게 분배해주고 뻗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기능을 잘 하지 못하면 몸 안에서 습이라는 아주 둔탁하고 축축하고 기분 나쁜 습기들이 쌓이고, 이것들이 순환이 잘 안 되면 습으로 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보험제 자체가 찐득찐득하고 음을 보여주는 약이다 보니까 아주 비만한 사람들, 뭘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보험약들이 아주 이롭지는 않을 수 있겠죠. 항활이라는 것은 주로 대변이 참을 수 없이 계속 자주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몸이 좀 찬 사람들, 약간 설사가 잦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약간 서늘하거나 찬 기운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게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행동이 변화하려면 의식이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책이나 지식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어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이나 영상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간헐적 단식에 대한 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접해서 간헐적 단식은 정말 필요하고 한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구기자 좋네, 한번 먹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구기자 안 먹으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 반복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 또는 앞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